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망가지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하고 싶거든요. 간에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의 건강을 미리 체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 역할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작용은 영양소를 저장하고 분배하는 작용이 큰 역할이고, 다음으로는 영양소 대사, 3대 영양소로 알려진 탄수화물에 한 전분과 단백질과 지방의 대사가 모두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호르몬과 효소를 생산해내기도 하고요. 우리 혈액 내 일정한 혈당을 조절해주기도 하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와 만들어지는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작용도 있어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간의 3분의 2가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죠. 평소에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오늘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간 기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증상들은요, 소화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담즙을 분비하면서 담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하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헛배가 부른다거나 아니면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거북함이 심하시다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이와 더불어 식욕 감소가 일어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요, 우리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이 나빠지면 빌리루빈 대사에도 영향이 생겨서 황달과 같은 피부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발진이라든지 붉은 반점이라든지 건선과 습진이 좀 더 심해진다든지 여드름과 뾰루지 같은 것, 가려움증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그네를 띄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했다가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내보내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널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혈당이 크게 늘었다가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기증이 든다든지 구역과 구토, 활력이 저하되고 때로는 열이 나기도 하고 복통이 나타난다면 간 기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호르몬 생성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홍조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수면장애, 체력 및 활력 저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대소변에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빌리루빈 대사 이상으로 소변이 진한 갈색이라든지 약간 붉은색을 띠기도 하고요. 담즙 배출에 문제가 생겨서 대변색이 약간 회색빛 나는 그런 허옇게 옅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술이 갑자기 약해진다든지 다리의 부종이 심해진다든지 커피 마시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멍이 쉽게 들기도 하는 것도 모두 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간이 좀 더 많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인데요. 체기하고 잦은 피로감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한 구취가 나기도 하고요. 간질환 중에서는 모세혈관이 충혈되면서 손바닥이라든지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피부에 거미 모양의 혈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간에 누적된 빌리루빈,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깨지면서 나오는 물질을 빌리루빈이라고 합니다. 오줌으로 배출되면서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황색이나 다갈색으로 진해지면서 찌린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점점 어두운 빛으로 변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질환이 말기로 진행될수록 간세포가 혈액 응고 인자들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서 잇몸이라든지 아니면 항문, 코, 출혈이 잦아지게 됩니다. 역류성 정맥류로 인해 가지고 피를 토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라면 배에 복수가 차서 몸이 붓는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배에 복수가 차게 되면은 치료적인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시기가 되어버립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성욕도 저하되고 성기능 장애 등과 함께 남성의 경우 고환이 위축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가슴이 커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시금치입니다.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간을 해치는 중금속의 영양을 정화하는 정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간이 손상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무기질과 비타민을 필요로 하는데
시금치가 체내의 대사 과정을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필요한 무기질과 비타민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브로콜리입니다. 간의 해독 능력을 증가시켜서 독소 배출을 돕고요. 간의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콜리플라워, 배추, 양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에 간암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뽑은 10대 암 예방 식품으로 슈퍼푸드로도 선정되어져 있어서 간은 물론 암을 예방하는 데도 브로콜리가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으로는 녹차인데요. 간에 쌓인 지방을 제거해주고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녹차 추출물에 있는 카테킨은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같은 간 질환으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몽도 있는데요. 라닌진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알코올로부터 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항염증 작용도 있어서 간의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특정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병원에서 상담을 하신 후에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클랜베리도 항염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기 유럽에서는 감기약 대용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크랜베리입니다. 헛개나무가 있는데요. 술을 드셨을 때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티초크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양배추같이 생긴 것이 바로 아티초크입니다. 간의 해독작용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염증 수치도 낮춰주는 기능도 있고요. 지방간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술을 드실 때 많이들 드링크제 형태로 드시는 것으로 유명하죠. 젊으신 분들에게는 생소한 식품일 텐데요. 군뱅이는 아주 고단백이고 고급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물론 필수 지방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고요. 아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간에 좋은 식품으로는 효모를 들 수가 있습니다. 효모는 효소의 엄마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효모인데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효모 안에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간 해독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다음은 간 하면 대표적인 식품 마늘입니다. 해독작용이 있어서 염증을 완화하고 간의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압력을 줄여주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세포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알리신과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간 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늘의 대표적인 기능성 물질인 알리신의 경우 탁월한 살균, 해독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마늘을 항생제 대용으로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또 있습니다. 바로 비트인데요.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과 같은 아주 다양하고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일 뿐 아니라 높은 섬유질 함량으로 장내 노폐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으며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비트는 간과 소화 기능을 잘 자극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많이 활용되죠. 마지막으로 스피루리나는 우리 몸 자체를 해독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서 해독 주스라고도 많이들 알려져 있죠. 이와는 반대로 간에 좋지 않은 음식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식품은 좋은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려는 식품들은 나쁜 식품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또는 체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진짜로 좋은 식품 따로 있고 나쁜 식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감자튀김이라든지 햄버거 등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아무래도 간에 염증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칼로리가 높아서 간에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동물성 단백질인데요. 동물성 단백질 섭취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미스 메디컬 센터의 연구팀이 정상 체중 1,040명 그리고 과체중 2,04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1,191명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는데요. 단백질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월등히 높은 집단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간에 부담이 되는 음식은 지나치게 짠 음식들입니다. 우리 몸은 소금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고염분 식단은 간의 섬유화, 즉 딱딱하게 굳어가는 일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간에 상처를 입히는 첫 단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단 음식도 간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의 유관 논문 분석 결과 설탕 과다 섭취가 지방간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밝혔고요. 이탈리아 밤비노 게수 아동병원의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과당의 과다한 섭취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침묵의 장기로 알려져 있는 간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부담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